자, 이제 세 번째 빈칸 문장 33번 한번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3번이 오답률 67.4%로 오답률 1입니다. 현재까지는. 자, 그럼 오답률이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는요, 65% 정도가 넘어가면, 좀 어려운데? 라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 67%가 됐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왜 어려운가를 판단해 보게 될 때, 제가 자꾸 이제 비판만 해가, 좀 문제를 잘 냈으면 내가 비판 안 했을 텐데. 33번이 비판을 받아야 할 지점은 뭐냐면, 너무 이과 편향적인 글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과 전칙이 이게 있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1초 컷이야, 정답이. 더군다나 고2면 이제 문과, 이과 뭐 이제 지금은 뭐 통합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 나눠서 공부를 하는 데다가 이게 이제 이과에서 어느 정도 사전치기 있는 친구들한테 너무 말도 안 되게 쉬운 글이야. 그래서 정답을 그냥 글을 알고도 정답이 나와. 거의 그냥 쉽게 읽기만 하면. 그런 측면에서 정답이 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정답의 근거가 이렇게 뭘까 이렇게 명확하게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한 줄 이렇게 슬쩍 왔다 지나가는 데다가 또 어쨌든 우리가 안 그래도 과학을 힘들었는데 과학을 영어로 설명하면 더 완장하잖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질 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상반부의 내용이 조금 알아듣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빈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장입니다. 자, 그 거대한 거리인데 별까지의 거대한 거리 그리고 어떤 다른 은하들까지의 거대한 거리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빈칸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구나. 거대한 거리가 우리한테 뭐 하다는 걸 의미하는지 우리가 찾아내시면 됩니다. 거대한 거리가 우리한테 의미하는 거. 됐죠? 저쪽 갑니다. 그럼 이제 느껴져? 저렇게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오니까 리틀 월드가 이제 느껴져야 돼요. 거대한 거리가 우리한테 의미하는 거가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작은 세계라고 얘기해 주죠. 그럼 우리의 세상은 적어도 거리가 뭐든가 뭔가 작고 가깝고 막 이런 뉘앙스를 말해주고 있다는 걸 눈치채야 돼. 그러면 아하, 이 리틀 월드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정반대가 빈칸에 들어갈 말이죠. 이러니까 빈칸 문장을 먼저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된다고. 제발 부탁이야. 자, 아무튼 우리의 작은 세상에서 빛이란 친구가 이동하고 여행하죠. 그리고 거의 모든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주 즉각적으로 이동하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탁 키면 저기서 탁 하고 바로 보이잖아. 뿅 하고 바로 움직이죠. 자, 그래서 전구가 이렇게 빛을 낸다면 그러면 당연하게도 물리적으로 네가 그것을 보는 그 공간에서 당연히 빛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좀 어렵다는 거야. 너무 당연한 말인데 영어로 쓰니까 어렵죠. 이걸 네가 한국어로 봤으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야. 어떤 방에서 불을 딱 켜면 당연히 네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너가 옆방에서 그 창문을 통해서 그 방을 봤건 아니면 건너편에서 망원경으로 봤건 어쨌든 간에 불을 켜는 즉시 빛이 나고 있다는 거 알아들을 거라는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 너무 당연한 내용을 써놨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을 뻗어요. 리치가 이제 도달하다의 뜻이지만 손을 뻗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뻗어요. 그리고 그 전구를 만져요. 겁나 뜨겁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그랬더니 뭐야? 당연하게도 그것은 너무 이렇게 불쾌할 정도로 뜨겁다는 거죠. 전구 특히나 백열전구 같은 건 겁내 뜨거워.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안에 필라멘트인데 뭐 필라멘트가 뭔지 몰라도 되지만 전구 그릴 때 너네 전구 안 그려봤냐? 나 전구 잘 그리는데 삭삭삭삭삭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게 대충 전구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게 필라멘트야. 근데 어쨌든 이 필라멘트가 이렇게 뭔가 고장나고 뭐 페일하고 뭔가 끊어졌어. 그러면 그 빛이 뭐야? 거기서 필라멘트가 끊어졌으니까 전구가 팍 하고 나가면서 빛도 나가버리겠죠? 우리가 그 빛을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뭐 이제 빛나는 중이라는 걸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방을 밝힌다는 거예요. 언제? 그 전구가 부서지고 나서 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 방을 밝힌다는 걸 당연히 볼래요?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은 뭐 한다는 거야? 그 소켓으로부터 제거되겠죠. 왜? 이제 고장났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구 빼서 갈아버렸겠죠.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우리의 작은 세상에서 전구를 불 켜면 불이 보이지 마! 전구에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당연히 빛이 안 보이지 마! 그리고 전구가 박살난 다음에 3년 뒤에 선생님, 3년 전에 똑같은 공간에서 끄셨던 그 전구 불빛이 보입니다, 선생님! 하면 병원 가야죠. 그러니까 뭐야? 너무 당연한데 왜 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야. 왜? 내가 잘 읽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를 의심하게 되죠. 다음 문장. 바로 이러한 개념이 nonsensical 해 보인다는 거야. sense라는 건 상식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상식적 감각에서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3년 뒤에 내가 어떤 빛을 본다. 3년 전에 빛을 본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멍청아. 하게 들린다는 거죠. 하지만 잘 봐야 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글을 나눌 수 있어야 돼. 이 벗 앞에까지의 내용은 뭐야? 벗 앞에까지의 내용은 뭐야? 작은 세계의 내용이야. 작은 세계의 특징은 뭐야? 몇 년이 지나서 빛을 본다던가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빛이 켜지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빛이 보인다는 거야. 이게 작은 색의 특징이야. 두 가지를 말해줬어. 어디에서 보든지 불을 켜면 볼 수 있다. 됐어? 그러니까 뭐 장애물 있지 않는 이상. 두 번째는 뭐다? 3년이 지나거나 5년이 지나서 그 5년 전 불빛을 볼 수 없다는 거야. 너무나도 당연하죠.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멀리 있다면, 자 여기서 눈이 또렷했어야 돼. 우리가 만약에 충분히 멀리 있다면. 그러니까 벗이 나온 거야. 충분히 멀리 있다면 뭘 얘기하는 거야? 거대한 거리를 상징하는 거죠. 충분히 멀리 있다면, 자 여기 있는 선은 진짜로 태양이 아니라, 됐어? 우리 태양계에 있는 태양은 the sun이라고 쓰죠. 그래서 너 이 정도 용어는 알아? 이렇게 항성, 행성, 위성, 해성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 자, 우리가 이른바 별이라고 부르는, 밤하늘의 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상적 용어고, 그 별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면 항성이라고 하죠. 항성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이라는 건 그래서 태양을 의미하기도 있지만 그때는 the sun이고 sun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제 항성을 의미합니다. 항성, 빛을 내는 별이 빛이 나가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빛이 밝게 빛나는 중인 걸 볼 수 있어. 자, 이것만 알아들으면 돼. 자, 과학적 상식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벗을 기준으로 좌우의 내용이 반대여야 되잖아. 작은 공간, 큰 공간. 작은 공간의 특징은 뭐야? 불이 꺼지면 3년 뒤에 볼 수가 없다고. 당연한 내용이잖아. 그러나 뭐 한다고? 불이 꺼져도 불이 보인다고. 그럼 너가 여기서 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도 안 돼. 뻥!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적혀 있잖아. 큰 공간의 특징은 뭐냐면 빛이 나가도 빛이 여전히 반짝이는 걸 여전히 계속 볼 수 있다고. 이게 큰 공간의 특징이야. 문과를 위한 해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과생들은 어차피 알아들어 이거 몰라도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상식이 없어도 애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해설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분명히 적혀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글의 어떤 교훈을 이렇게 생각해. 이해가 안 되면 이 용을 하라는 게 내가 어려운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말 중에 하나야. 이해가 안 되면 이 용을 하라고. 대표적인 게 이거야. E는 mc제곱. 많이 본 적 있냐? 에너지가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에 이 두 개를 곱하면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야. 즉 빛의 속도는 30만 km/s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두 번 곱하면 숫자가 엄청 크겠죠. 질량에다가 이 큰 숫자로 곱한 만큼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 뭐 75km다. 그럼 거기에다가 빛의 속도를 가진 만추에 내가 이렇게 질량 교수 이렇게 해서 75km가 사라지면 펑 하고 그냥 이 동네 다 날아가는 거야. 어쨌든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니야. 이는 mc제곱이라는 이 어떤 공식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만약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이 용을 하라고. 아,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네? 그냥 이렇게만 하라고. E는 mc제곱이네? 그럼 이제 봐봐. 빈칸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C제곱은? 하고 물어보는 거야. 빈칸에서 C제곱은 물어봤어. 그럼 네가 이 공식을 못 알아들어도 어떻게 할 수는 있어야 돼? 이 용은 할 수 있어야 돼. 아, n분의 2구나. 이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이해는 안 되더라도 이 용은 하라는 거야. 이 공식의 의미를 끌어내지 말고 C제곱이 뭔지만 대답할 수 있으면 돼. 이거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응할 수 있어야 돼. 어차피 과학 소재의 글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거든. 모르겠으면 이 용만 하면 돼. 나는 큰 공간, 거대한 거리의 공간에 대한 특성을 찾아야 되고 거리가 충분히 멀다 그랬고 거리가 충분히 멀면 빛이 사라져도 여전히 빛난다야. 여기다 왜를 물어보지 마. 빛이 사라져도 빛을 여전히 볼 수 있다가 큰 공간의 특징이야. 됐어? 그렇다고.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야. 우리는 사실은 그 빛의 어떤 항성의 죽음에 대해서 항성이 죽었다는 건 폭발 뿡 해가지고 초신성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빛이 더 이상 이제 사라졌겠죠.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야. 에이지는 세대니까 수세대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뭐야? 수세대가 지나도 모른다고. 자, 이게 두 번째 힌트야. 빛이 사라져도 여전히 빛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 별이 죽어버려도 수세대가 지날 때까지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됐어? 그렇구나. 사실 얼마나 오래 걸리냐는 거야. 빛에게, 자, 이거 컴마컴마를 좀 제껴줘야 돼. 여기도 구문이 상당히 어렵죠. 자, 그래서 얘가 가주어. 이시 가주어고요. 투부정사 이하가 진주어야. 그래서 intervening 어떤 vastness인데 vastness가 거대함이니까 저 별과 지구,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 사이를 개입하고 중간에 껴있는 그 거대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 거대한 거리를 건너오는 것에 빛세계에서 빛이 이 거대한 거리를 건너오는데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리는지 그 동안, 그러니까 얘랑 동격인 거야. 수세대가 걸릴 건데 그 수세대가 왜 수세대나 걸리냐?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거대한 거리를 빛이 뿅 하고 날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간만큼 뭐 한다는 거야? 우리는 결국은 별의 죽음을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여전히 반짝이는 걸로 보인다고. 별은 지금 죽었는데 너무 멀어서 그 빛이 나한테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저 빛이 나한테 아직도 빛나는 걸로 보인다고. 근데 이쯤 읽으면 이게 그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해석이 너무 어려워. 여기 대시 있고 지금 여기 뭐 무슨 for를 왜 썼고 그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그다음에 컴마컴마를 제끼는 걸 해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무튼 구문을 뭐 잘 해야죠. 못 죽었어. 그래서 이제 거대한 거리가
특히나 이제 별을 향해서 또는 다른 은하를 향해서 그 먼 거리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빈칸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됐어?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자, 기계적으로만 해. 빛이 사라져도 빛이 보이게 해. 됐어? 또는 뭐야? 빛이 죽었다는 사실을 수년 뒤에 알게 해. 됐어? 우리는 빛의 죽음을 수년 뒤에는 알 수 있어.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됐어? 그리고 그걸 아름답게 표현한 게 뭡니까? 1번이죠. 우리는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과거 속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 있죠. 아직도 물리학자들이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의 개념이죠. 시간의 방정식을 세운다는 게 불가능한데 어쨌든 우주라는 공간, 이 광활한 공간으로 나가면 결국 시간의 개념이 무너지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구에서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볼 때 그 별이 다 과거에서 온 빛이란 건 대충 들어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우주 공간은 뭐가 섞여 있는 거야? 현재와 과거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번이다. 자, 그래서 33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삼으셔야 되는 건 뭐냐? 결국은 이해가 안 되면 이 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문과든 이과든 한 분야에 너무 뭐랄까 그 분야의 학생들한테 상식적인 내용들이 전달될 때는 그래도 그 상식을 몰라도 문제 풀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풀었던 그런 태도를 통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우리 33번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